현재 국제 정세와 또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잠시 뒤에 열립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교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잠시 뒤에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눅들 필요 없다. 당당하게 또 한미가 서로 호혜적인 동맹을 맺고 있고 또 두 지도자가 공통 경험을 한 것도 있고 테러를 당했다는 그 아주 특이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도 같이 칠 수 네? 있고 골프도 칠 수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 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예.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예. 이 대통령께서 더 잘 치면은 곤란하니까. 아, 더 잘 치면 안 됩니까? 근데 트럼프 치면은 아마 다른 걸로 보복할지 모릅니다. 트럼프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아는 필요가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를 분석한 정치 심리학자들이 다 트럼프는 나르시스트적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나르시스트의 특징이라는 것이 항상 칭찬을 요구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쉽게 화를 내고 방금 전에 골프 하셨잖아요. 만약 이 대통령이 혹시라도 기회가 있어 이기면 큰일 납니다.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성을 알아야 우리가 돌출 행동, 불예측성이 또 트럼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숫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도 영어로 빌리언으로 하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100억 달러.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가 미국과 결국 협상을 하는데 뭔가 그런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 이기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도 잘 알려진 스토리인데 지난 7월 31일이죠. 스위스 대통령과 전화를 하는 와중에서 스위스 대통령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무역 경제 질서가 잘못됐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31% 관세를 39%로 올렸고 놀래갖고 스위스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라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본인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은 우리가 이미 다 잘 파악하고 준비했을 거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외교에 있어서는 전화 또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이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익, 우리 국민의 이익을 챙기는 것, 국가 이익을 챙기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네 이익을 챙기려고 하네? 라고 하는 순간 판이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그렇지만 유성락 실장도 이렇게 그 브리핑하고 이런 거 들어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챙기겠다. 우리가 미국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칭찬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다. 또 좋은 케미를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 이런 자세를 갖겠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국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익을 제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은 트럼프의 미국이죠. 국익이 자국 중심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국익이 반드시 자국 중심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더욱 협력하고 국제사회에서 바르고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명망을 쌓고 매력적인 국가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훨씬 높이는 일 아닙니까? 국익 중심이라는 게 마치 트럼프가 하도 자국 중심으로 하니까 굉장히 단기적 물질적 이해만 추구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은 건너뛰고 곧장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 사전에 다 예정된 일정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은 뭐 역대 우리가 뭐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일 정상회담 먼저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이시바 총리하고는 2달 전에도 만났고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는 거는 거의 예정된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안이라고 해서 갈등적인 요소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과는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안보 부분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또 뭐 국방비를 뭐 2배로 올리라, 방위비 분담금은 9배로 올리라고. 예, GDP. 거기다가 우리 정책실장은 농산물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교장관이 직접 가서 챙길 일들이 많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이 보장돼 있으니까 미국으로 달려갔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농축산물 그 부분이 있고 이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때 관세 합의가 된 후에 말이 달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거는 절대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 못하고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쌀 시장 개방 안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이거 다 개방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 걱정이 우리가 총액으로 3,500억 불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1,500불은 마스카라에서 그것은 이제 당연히 미국의 조선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2,000억 불에 대해서 또 해석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한 거고 트럼프는 이거 90% 이상 미국에 돌아오는 거고 뭐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찍어서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현안들이 많은 거죠. 많은데 타결을 해야 되니까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정상회담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끼리 협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장관이 외교사령탑으로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하나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국으로 급히 갔단 말이에요. 외교장관 갔지, 비서실장까지 갔지.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이걸 그러면 그냥 현안이 많아서 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건가요? 든든한 또 총리가 계시니까 총리를 총리가 믿고 계시니까. 가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예.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특정 의제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가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나 보죠.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실장이 거기 왜 갑니까? 저도 정보가 없으니까 추측상으로 말씀드리면 수지 왈스라고 백악관 비서실장 가장 트럼프의 측근이자 트럼프가 유일하게 15초 이상 말을 듣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는 비서실장이잖아요. 가서 지금 뭔가 아까 말씀드린 풀리지 않은 문제를 우리 비서실장까지 가서 만나서 이런 문제죠. 당신이 좀 트럼프한테 잘 얘기해줘. 뭐 약간의 제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그 정도로 지금은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 속에서는 북한에 지난번 우리 협상단이 만났을 때도 북한의 김정은 잘 있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김정은과의 관계라든지 또 본인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 이번에는 제가 좀 먼저 하시죠. 왜냐하면 계속 제가 하니까 원치 않게 이상하게 제가 평소 존경하는 선배님 홍 원장님의 말씀에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홍 원장님이 제 의견에 이번에 뭐 별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2018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를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미북 관계 개선이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 관계 개선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은 비핵화의 B자도 못 끝내게 하고 있죠. 핵을 가졌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 전혀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이 핵을 안 가졌으면 뭐 트럼프가 김정은을 왜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이유인데 어쨌든 비핵화에 뭔가 고리, 단추를 끼기 위해서는 봐라, 당신도 합의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 그걸로 시작하자. 해갖고 공동성명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얘기는 뭔가 어느 시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면 제가 중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저도 같이 3자로 만나시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중재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주 명확하게 북한이 여러 차례 3번에 걸쳐서 한국이랑은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한국이 같이 하자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요. 이 북한에서는 단호하게 핵 문제는 미국하고만 상의할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도 다자회담 싫어하거든요.
두 지도자가 생각이 유사하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 과정도 일으켜 주시고 노벨 평화상도 타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은 관계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수행하는 이 재계 인사들, 뭐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다 갔죠. 당장 직면에 있는 문제가 미국 정부가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 주는 대신에 지분을 내놔라. 사실은 이것도 미국 약속 위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 주기로 했는데 행정부 바뀌었다고 안 주고 줄 테니까 지분을 내놔라. 개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나서는 걸 미국에서는 사실 터부시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보조금을 안 받고 지분을 안 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사실. 단기적으로 볼 땐 미국의 국익이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땐 미국의 국제적인 신뢰도에 있어서 굉장히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왜 관세 자체도 우리는 한미가 자유무역협정 FTA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 간의 조약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100% 약속 위반이고 시장 경제 체제의 다 위반입니다. 저도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이미 얘기가 나온 것처럼 현재 우리가 대미 투자 전체 액수가 3,500억 달러, 2,000억 달러는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한 5가지 명백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일부 알려진 거 보면 이런 기업들의 장기 투자 1,500달러랍니다. 트럼프를 다룰 때는 어음을 주고 현찰을 받자.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1,500달러가 당장 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기존의 기업이 이미 갖고 있는 투자 계획을 모았을 겁니다. 이 유럽이 똑같은 것을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트럼프의 4년, 5년 혹은 그 후까지 해서 1,500달러 맞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맞춰서 일단은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기업인이 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뒤에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되고 공식 또 기자회견도 좀 있을 예정인데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이번에 확보해서 오자. 먼저 기회를 드릴까요? 늘 나중에 줘서. 지난번에 저를 맨 마지막 막내라고 나중에 주셔서 제가 뭐라 했더니 이제 다 기억하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국이 하는 행동이 속상한 거 많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그리고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사실은 한국의 안보와 분영, 세계 질서를 이 정도 유지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미국이 없는 세계는 어떨 것이냐. 그것이 우리한테 부과하는 그런 비용과 위험은 훨씬 큽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비용을 정말 비합리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말이 안 되게 부담을 하긴 해야지만 그래도 미국 중심의 세계를 끌어가는 것이 더 큰 틀에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꼭 반드시 막았으면 하는 게 우리가 한미동맹을 대전략의 주축으로 삼지만 반중전선의 선봉이 되는 그런 거는 절대로 합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방비는 조금은 좀 느리더라도 그 대신에 우리가 얻어올 것으로 뭐 전작권 전환에 원활한 협력, 전환하는 데 협력한다든지 그런 걸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호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좀 치밀하게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